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어니스트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주식 관련된 팁,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시장을 꾸준히 보고 관찰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아니 그렇다고 주식 시장을 뚫어져라 계속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 주식 시장을 뚫어져라 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잘하려면 당연히 막 뚫어져라 봐야 되고 막 온 힘을 다해야 되고 좀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런 이제 경향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존버를 하느냐 손절을 하느냐, 막 초장기 투자를 하느냐 막 초단타를 하느냐, 이게 이제 뭔가 양극단에 정답이 있거나 우리가 이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은 그 끝쪽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생각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식을 해야 되는가,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시장에 특히 많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비방이나 비하는 아니고요, 그냥 특징이나 특색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스타일이 흑백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그렇잖아요. 다들 아는 것처럼 냄비 근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막 타올랐다가 이제 꺼지기도 하고, 뭔가 좀 극단적으로 가죠. 네, 이게 뭐 진짜로 나쁜 뜻으로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 안에서 분명히 장점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안에서 단점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N극과 S극으로 그냥 표현을 했어요. 뭐가 좋다 나쁘다를 구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보다는 N극 S극으로 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특히 함에 있어서는 1번 아니면 2번 이쪽으로 몰리거든요. 말씀하셨던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손절을 하느냐 존버를 하느냐, 주식을 뚫어져라 보느냐 아예 안 보느냐, 초단타를 하느냐 초장기 투자를 하느냐, 또 뭐가 있을까요? 몰빵하느냐 쫄보가 되느냐, 수익률을 100%를 보느냐 0.1%를 보느냐, 깡통을 차느냐 10배를 불리느냐,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좀 막 가운데가 이제 텅 비어 있네요. 양극단의 것만 되게 관심이 많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저도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코칭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초단타나 스캘핑 이런 부분에 위험 요소나 리스크를 말하면 그럼 초단타 하지 말란 건가? 그럼 같이 투자하란 얘기인가? 요렇게 넘어가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채널에서도 통손절, 칼손절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손절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럼 존버? 그래 존버지,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 넘어가는 게 지금 그림을 보면서 하게 되면, 저는 이 N극에서 S극으로 넘어가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마 이거는 머니버디님도 많이 느끼실 텐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유리한 거, 투자자로서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저는 여기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요. 3번 중심축에 거의 다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는 거고요. 이게 제가 말하는 균형이고요. 양극의 균형으로 가야 되고요. 이 양극은 그 안에 장단점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잡아서 중심으로 오라는 얘기고, 이 중심으로 균형을 잡게 되면 유연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조금 더 N극으로 한 발 더, 때로는 조금 더 S극으로 한 발 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 중심으로 와주는 게 중요한데, 이 중심으로 오기보다는 N이 아니면 S, S가 아니면 N, 요렇게 간다는 게 참 어렵죠.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가 S가 되게 뭔가 좀 안 좋은 영역이고, 여기가 좋은 영역이라면,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주식으로 대박을 낼 수 있는 곳, 여기가 깡통,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중간 정도는 주식이 아니라 다른 거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한 달에 1% 정도 수익 내도 얼마든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 거면 예금 적금 하지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아닌 다른 걸로 이제 바로 여기를 뭔가를 포지셔닝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한 달에 1%면 예금 적금 절대 따라올 수도 없는 숫자인데, 사고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얘기도 꼭 해보고 싶어요. N극과 S극이 솔직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란 거는 저나 머니버디님 둘 다 알고 있어요. 컨텐츠적으로 좋은 건 N극과 S극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의 소신 발언을 하고 싶은 게, 솔직히 말하면은 방송인 유튜버이기 전에 투자자이고 싶어요. 진심으로. 실제로 본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에 도움이 안 될 때는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전부 다 3번이거든요. 근데 방금 버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한 달에 1%도 충분합니다. 조금만 채널 돌려보게 되면은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뭐 1년에 100% 이상 수익, 뭐 이런 N극에 있는 이야기가 당연히 저희 것보다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설득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게 더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하니까. 하지만 투자는 N극과 S극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심점에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죠. 저 역시 언니님이 말한 것처럼 유튜버이기 전에 투자자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을 유사 유튜버래요. 마음속으로 막 되게 유튜버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중심을 잡는, 균형을 잡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흑이냐 백이냐가 아니라 N극과 S극이냐가 아니라 그 중간 어디쯤. 근데 이 중간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게 사람들이 궁금하고요. N극과 S극이 차라리 전달하기 쉬운 이유는요, 이거는 팩트랑 상관없이 임팩트 있는 숫자를 빵 쳐주게 되면은 꽂혀요. 뇌리에 꽂히면서 기억이 남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남는데 말이 참 쉽죠. 그러니까 전달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진짜 투자는요,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왜 어렵냐라고 하게 되면 한 번에 꽂히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제가 동그라미로 그렸지만 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세분화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A가 자신한테 맞는 중심점일 거고, 어떤 사람은 B가 자신한테 맞는 중심점일 거고, 어떤 사람은 C가 자신한테 맞는 중심점일 겁니다. 이 안에서도 A-1이 있을 거고, B-1이 있을 거고, C-1이 있을 거고. 경우의 수로 따지면 무한대죠. 이게 선으로 돼가지고 여기 점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그 어느 지점에 있느냐이 테니까. 네. 미세하게 조정. 이거 그냥 쉽게 말하게 되면 운전 다들 하시잖아요. 운전석에 딱 앉아서 의자를 자기 몸에 맞추는 것처럼 다 다를 거예요. 타는 사람마다. 처음에는 대충 신체가 비슷한 사람 차를 타가지고 딱 맞으면은 운전을 할 수 있지만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미세하게 자기 몸에 맞춰서 재조정이 필요하잖아요. 체격이 비슷해도 다리 길이가 다르고 팔 길이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덩치가 다르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몸에 결국엔 맞춰야 돼서 이거를 찾아가는 거고, 이 과정 자체가 결국엔 중심 찾기거든요. 이 중심은 절대로 N극이나 S극에는 없어요. 근데 N극이나 S극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존재는 하잖아요. 중심을 잡은 사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극으로 한 발 더, S극으로 한 발 더, 이렇게 해서도 중심을 잡는다? 자전거 탈 때 두 손 하다가 한 손 놓고도 익숙해지면은 중심 잘 잡으면 한 손 놓고 타듯이, 그러다가 더 중심을 잘 잡으면 두 손 놓고도 탑니다. 그러다가 막 돌뿌리들 나오고 그러면은 양손 딱 잡고. 네. 두 손 놓고 타다가도 잡아야 될 때 잡고 다시 놓고 이런 게 되잖아요. 익숙해지면. 그렇게 점점 N극으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N극으로 갈 수도 있고 S극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건 자기 스타일, 선호도고. 하지만 그렇게 돼서 N극을 훨씬 더 선호한다? 근데 이 사람이 중심을 못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시작한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 추상적 얘기긴 하지만 대충 이제 느낌적으로 언니님은 어느 쯤에서 중심을 잡고 계세요? 저는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하면은 N극이 조금은 더 회전적으로 놓고 보고요. 회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캘핑이나 단타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고, 요쪽이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 요쪽이라고 해볼게요. 저는 중심은 엿다 잡아요. 근데 여기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제가 진짜로 신경을 쓰는 거는 이쪽을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요. 포트로. 조금 약간 이게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서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모든 걸 쏟아보면은 너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비중을 뭔가 좀 두는 거죠. 이런 개념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좋아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잡고 가야 되는 거, 이런 느낌하고도 조금 비슷하죠. 네, 이 시소가 있으면은 여기서 저는 이 자리가 좋아서 이 자리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혼자 이 자리에서 있게 되면 시소가 그냥 이렇게 기울어서 중심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였다가 쌀가마니 하나 올려놓자. 쌀가마니 하나 올려놓게 되면은 제가 일어나면은 여기로 쏙 내려가고, 제가 타면은 중심이 잡혀지고, 막 이렇게 혼자 넣을 수 있는 중심을 잡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쌀가마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빌드업이라는 거예요. 이 빌드업 덕분에 제가 여기서 중심을 잡고 한 발 더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두 발 더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중심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빌드업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방송을 지금 처음 봤거나 최근에 봐서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 정주행을 한 3번 했는데도 그 빌드업을 잘못 이해하시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뭔가 해석을 하셔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과 조금 궤적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 조금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죄송스럽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저희만 아는 걸로 끝내지 않잖아요.
궁금하시면은 저희 영상들 있는 그대로 좀 예전 영상들 빌드업에 관련된 거 키워드로 좀 검색해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진짜 제대로 경험하고 싶으면은 투자 클럽에서 이 행동을 계속해요. 이 언니님이 여기서 놀고 싶어서 빌드업 놓고 이런 거 막 한다 그랬잖아요. 클럽 회원분들은 이러고 있는 거죠. 계속 지금 이거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균형 잡기. 네, 맞아요. 되게 1차원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빌드업 투자가 그냥 장기 투자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 같은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1차원적으로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 안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놀아보면은 알죠. 이게 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해가 되는 게, 또 빌드업만 있으면 이게 사실 균형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개념은 좀 달라요. 근데 마음이 여기 있는 사람이 빌드업만 한다, 이것도 언밸런스라서 결국은 이게 뭔가 세트가 맞아야 종합적으로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이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자체는 그냥 애시 당초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두 개를 섞지 않아도 되죠. 뭐 정말 바쁜 직장인 분들은 딱 이 중간에서만 있어도 됩니다. 그냥 쌀자루도 엿다 놓고 나도 여기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균형이 맞은 거니까. 여기에는 주관적인 선호도, 성향, 스타일, 성격, 그리고 환경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가 중심점입니다를 누군가가 대신 맞춰주진 못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자기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막 다 여기를 막 꿈꾸거든요. 이게 시소가 이만큼 길면 막 여기 있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혼자 막 놀다가 다쳐요, 계속. 언니님 보니까는 뭔가 나는 이렇게는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서 계속 자빠지다가 이게 맞나?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오다가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에서 막 놀다가 이것도 아닌가? 뭐 여기를 찾다가 뭐 여기로 오는 막 그런 일들을 되게 겪죠. 저도 그랬고. 이게 중심을 잘 잡으면은 정말로 이제 이게 시소가 아니라 널뛰기처럼 될 수 있어요. 혼자 점프. 이게 중심이 딱 무게 중심이 맞게 되면은 점프하고 내리고 점프하고 내리고 하면서 이 셀카마니도 점프했다. 이렇게 마치 사람이 널뛰기 잘할 때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 다시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널뛰기 맞습니다. 그렇게 중심이 쿵짝쿵짝 이게 맞는 거죠. 자, 이제 요거는 조금 개념적인 설명이라서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얼마든지 했을 것 같고, 안 되려 그러면은 뭐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직접적인 주식 용어 같은 걸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 이쪽 N극, S극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회전 분야, 여기는 이제 뭔가 가치 투자 분야, 뭐 이렇게 보자면 여기에 적합한 것들이 있죠. 손절매, 초단타, 스캘핑, 여기 이제 한 방에 몰빵 투자, 그리고 초장기 투자, 그리고 뭐 존버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간 영역으로 온다는 게 이거를 이제 적절히 짬뽕 시켜서 막 손절을 했다가 존버를 했다가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게 있고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리밸런싱 이런 용어들도 있고 과거 영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개념을 잡아보셨으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빌드업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초단타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좀 약간 중간 지점을 찾아가라, 이런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N극에 가까운 거를 하고 싶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이 높은 매매, 빠른 매매, 수급주 매매, 테마주 매매, 급등주 매매, 그리고 스캘핑, 초단타, 아니면은 상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매매 행위를 하면서도 그럼 거기에 있는 기술만 써야 되나? 그 매매 안에서도 S극에서 나올 법한 기술도 섞어주면서 이 N극으로 치우치기보다는 한 요 정도 가운데서만 있을 수 있게끔 잡는 것도 균형이고, 아니면은 N극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S극 매매를 섞어주면서 두 개를 해칭시키는 것도 균형이고, 균형을 잡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뭐가 정답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순 없다. 하지만 균형은 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고, 만약에 균형을 잡는 게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면은 많은 분들이 각기 다른 스타일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 클럽 안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혼자서도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는 있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덧붙일 말 하나 더 생각났어요. 나는 여기 N극 쪽이 안 끌립니다. 저 S극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건전한 투자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보단 낫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 S극에 대한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존버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뭔가 좀 맞는 방향이어서 올바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자체를 약간 포기하는 느낌으로, 요즘에 이제 뭐 해요 그러면 저 물려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쵸, 방치죠. 네, 그런 분들도 균형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포기는 안 해야 되잖아요. 관심을 계속 둬야 되잖아요. 요 가운데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에서 직접적인 단어는 그거예요.
존버가 주식을 대신해주지 않아요. 존버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존버를 하더라도 관리하는 존버를 해야 돼요. 여기서 관리를 한다 안 한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존버를 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존버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 딱 자가 질문을 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답은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중간중간에 언급했던 클럽. 감사하게도 저희가 사실 뭐 클럽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 하면서 막 홍보하는 느낌 막 들고 그러니까는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희 영상들 계속 보시면서 처음에는 좀 안 좋게 봤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반신반의해서 클럽에 오셔서 그 안에서 막 1년 동안 하고 그러면서 성장했다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면은 되게 보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는데 저희를 보시는 분들도 뭐 그런 불필요한 색안경 빼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진짜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클럽과 별개로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얘기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고 싶거든요. 단순히 잘 팔리는 컨텐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이 전달되는 컨텐츠 만들어 가도록 처음 초심 그대로 유지해서 계속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할게요.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채널도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